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프는 이렇게 투자 설명서를 보고 나서 사고 싶으셨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안 사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성장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전 제일 큰 것 같고. 제프, 지난번에 ETF 읽어주기 해가지고 타이거 S&P, 미래에셋 S&P랑 그리고 미국채 30년 스트립 채권 2개를 한번 봐봤는데 그 이후로 한번 들어가서 ETF 열어보셨나요? 다른 ETF들이라든지. 저도 최근에 저는 미국 주식만 너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그 스트립을 좀 사봤습니다. 그걸 사셨나요? 그거 요새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금리 떨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타이거, 미래에셋 것만 본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래에셋 거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코덱스를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상품을 안 가져왔거든요. 네. 왜냐면 오늘은 한번 같이 보면서 제프가 한번 보고 싶은 이제 관심이 가는 상품을 열어보고 바로 동시에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저희 소식을 계속 받고 싶은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프 코덱스 ETF 페이지에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밑에 가보면 ETF 트렌드 한눈에 보기라는 섹션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서 4개 중에서 수익률, 조회수, 안전자산 30%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끌리는 거를 같이 눌러볼까요?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걸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저도 눌러보겠습니다. 1번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의 2배. 코덱스 레버리지는 근데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까지 다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한번 제프가 골라봐 주실까요? 요즘에 차이나가 또 굉장히 또 많은데 코덱스 차이나 CSI 300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우선 이 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당장 가격이 보이고 기준가, 현재 가격이 보이고 조금 내리면 순자산 총액, 상장일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순자산 총액이 815억 원. 사실 제가 느끼기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수수료가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예측은 해보면서 한번 또 내려가 볼까요? 네, 보면 바로 0.12%의 총 보수가 있네요. 그럼 0.12면은 나쁘진 않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금액이 더 클수록 낮아지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이것도 아마 지금 열어보진 않았지만 지수 추종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기초지수 정보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차이나 시큐리티 인덱스 발표 지수고 중국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주 중 시가총액 거래대금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300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100 이런 거랑 비슷한 상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여기 페이지만 보면 그다음 수익률이 이제 보이는데 네, 수익률 최근에 안 좋았네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한번 3년으로 봐볼까요? 네, 3년으로 봐도 심각하네요. 거의 올라간 적이 없었네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대미 갈등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의외로 3년 수익률 봤을 때 마이너스 30%지만 5년은 플러스 17%예요. 위에서 한번 5년을 눌러볼까요? 상장 이후? 네, 상장 이후. 상당히 좋았던 시기도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쌌을 때 사가지고 18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률이 나고는 있겠네요. 네,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 마이너스만 봤으면 뭐야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야 이거 올랐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만약 차트만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뭐야 이거 되게 비싼 적도 있었는데 이거 고가 대비 좀 떨어진 거 보니까 지금 좀 할인하는 건가? 지금 사가지고 나중에 오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도 있겠다. 맞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배웠지만요. 네. 지금 페이지에서 딱 봤을 때 이 정도 정보인데,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위험 수준 해서 1년을 봤을 때는 높은 위험이고 3년을 봐도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열자마자 제품 뭐가 보이세요? 위험도가 2등급 확인했던 거 다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는 못 봤는데 이제 파생이구나 맞네요. 라는 것도 다시 확인이 됐네요. 네, 여기 열어보니까 아까 봤을 때는 파생이라고 안 써 있었잖아요. 네, CSI 네, 환노출 이렇게만 되어 있고 네, 파생이란 말은 쓰여 있지는 않네요. 그쵸.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파생형인 거고,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아마 직접 투자가 안 돼서 다른 회사한테 맡기는 스왑 형태로 하는 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종류의 파생인지도 좀 밑으로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작성 기준일은 24년도 1월 15일. 그러니까 제일 최근 거를 열었는지도 이런 식으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거일 수도 있고 뭐 재작년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다운 받으면 최신 게 다운이 되지만 그럼에도 언제 작성이 됐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투자 비용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남겨 있고요. 네, 여기에서 0.12% 밖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근데 0.12%인데 총 보수가 0.12%라고 써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년에 36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총 보수라고 해서 0.12라고 되어 있는데 총 보수 비용이라고 해서 0.356이라고 따로 적혀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밑에 내려가서 어떤 비용들이 또 들어가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더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서 투자 실적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나이대의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인 것 같아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그렇죠. 850억이면은 작게 느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주요 투자 위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요약은 바로 건너뛰고 구체적으로 설명 나온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 세제상 위험, 중국 시장 고유의 위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이런 것들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으로 하는 거지만 뭐 홍콩 ELS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상품 산 거지만 홍콩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 있는 위험이라는 것들은 그게 위험도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저희 한번 읽어보는 게 나중에 중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좀 한번 귀 기울여 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은 나중에 혹시 중국 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는 보통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페이지가 16페이지거든요. 여기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2017년도에 최초 설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된 상품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이제 변경의 역사가 있는지를 여기서 보면 되는데, 뭐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서 가끔 보여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운용력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름 변경됐다든 거, 그리고 뭐 회사가 바뀌었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험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2등급 높은 위험이고 25% 이하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제프는 가입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아까 본인이 끌려서 들어온 상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와 보면은 연환산 표준 편차가 17.17%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변동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저거 엄청 잘 모르지만서도 어쨌든 진짜 단순히 개념적으로 보면 중국의 회사들이 잘 돼야 그쵸. 중국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야 이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전 중국에 대한 경제 소식들은 전부 다 좀 우울한 전망들이 많아서, 근데 다만 최근 뉴스 들었던 거는 이제 중국이 성장 전략으로 이제 모든 정책들을 전개를 하겠다라고 저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반등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시장에는 이 상품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은 환희에 팔고 통곡에 사라
지금 통곡의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보면은 38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투자 신탁 관련 보수라고 해서 실제로 총 보수는 0.12%인데 기타 비용이 0.2362, 그래서 총 보수 비용이 이것까지 합쳐지면은 0.3562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사유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써 있는데 밑에 내려와 보면은 주석 2랑 주석 3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기타 비용은 이 투자 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뭐 예탁 및 결제 비용, 회계 감사 비용, 채권 평가 보수 뭐 등등등 이런 비용으로 쓰고, 이제 주석 3에 보면은 증권 거래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비용이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거는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로 1년에 비용이 발생하면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35,620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다른 ETF는 이것마저도 없는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좀 비용이 큰 상품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기타 비용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 기타 비용을 몇 퍼센트로 잡아놨느냐도 상품마다 분명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지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녹화한 곳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자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이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파트에서 보면은 그 앞에 홈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이 CSI 3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하고 포트폴리오 조정 내용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봐보니까 어떠한 형태로 파생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투자 고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 관련 장내 파생 상품의 투자 증권의 대여 등을 동증권신고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해서 투자 신탁은 그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 환경 변화 또는 투자 대상 종목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 재산 내 투자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현재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측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적 오차를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액티브 투자에 가깝고,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매매 회전율이 꽤 높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ETF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돌이켜 보니까 앞에서 제가 비용이라는 측면이 수수료가 조금 낮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다시 좀 공부를 해보니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기존의 패시브 형태의 ETF보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중국 시장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ETF보다는 조금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여기도 15.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이라고 해서 개인 일반 법인 15.4%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샀을 때 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ETF를 만약에 이 상품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하니까 퇴직연금으로 사면은 이 15.4%만큼 우선은 과세 이연이 가능한 거겠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거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이거를 그냥 내 개인 통장에서 투자를 했을 시에는 세금이 책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요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품 중에 ISA로 만약에 가입하면은 수익이 나면은 이것도 우선은 면제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한 45페이지 내려오면은 재무상태표. 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매매 회전율을 보죠. 네, 한번 제프가 봐주세요. 네, 제 5기 2021년에는 50이었고 6기 42, 7기 187로
2023년에 사실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왜 올라왔을까요? 뭔가 시장의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추측을 해보면은 이때 중국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진 기업들이 많이 생겼을 거고 300대 기업에서 빠지고 들어온 기업들이 많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변경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매매 회전율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근데 187%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증권 수수료로 엄청난 세금을 내가 냈으니까 세금은 아니어도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실제 수익률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돈을 많이 그러면은 내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 비용에 이제 매매 수수료가 있는데 네. 여기가 당연히 이제 187과 42를 비교하면은 한 4배 이상이죠.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수수료가 들어가긴 했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냥 손익계산서에서만 보시더라도 6기 때 매매 수수료는 200만 원대였는데 7기 때는 매매 수수료가 1,900만 원, 거의 2천만 원까지 10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스란히 내 펀드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6기에 비해서는 매매 평가 차익은 둘 다 이제 손실이지만 손실폭은 좀 줄었다. 네. 그런 차이는 있네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내용들은 거의 다 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제프가 관심이 있어서 끌려서 한번 들어와 본 상품이니까 한번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프는 이렇게 투자 설명서를 보고 나서 사고 싶으셨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안 사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성장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전 제일 큰 것 같고, 일단 수수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00% 어떻게 보면은 지수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수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겠지만 저로서는 크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 중국 상위 회사들에 관심이 많은 상태라면은 제품이 적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구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투자 설명서만 봤을 때 우선은 아까 제프가 말한 것처럼 수수료도 높고 매매 회전율을 봤을 때 이게 지수 추종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7% 이게 저는 1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 포트폴리오에 넣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상품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조금 적극적인 투자자다,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통곡에서 사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5%에서 1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을 상품이다. 그 이상을 넣었을 경우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이고, 그리고 1년 내지 6개월의 수익률을 검토해서 제가 생각한 수익률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환매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ETF 투자 설명서는 꼭 열어봐야 되는 거,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수료 등등은 어떻게 내가 내게 되는지는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지 말지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 상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ETF 읽어보기 여기까지 진행하고 지우였습니다. 제프였습니다.